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TV 채널입니다. 예, 이번에는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개편된 전자소송 홈에서 재산명시 신청서를 입력해서 법원에 제출, 접수하는 방법 영상이고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이요. 자, 이제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로그인 하시고 아이디 로그인 클릭하시고 인증서 선택해서 인증서 암호 입력하시고요. 자, 전자소송에 이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민사 집행 서류 부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재산명시 감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산명시 신청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민사집행서류 재산명시 신청 이렇게 나오고 사건명의 재산명시, 그다음에 청구금액, 그래서 그 집행권원에 있는 판결이나 이행고부 결정, 공정증서에 있는 그 금액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금액, 청구금액, 그다음에 집행권원의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 법원하고 사건 번호, 해서 판결 선고한 날짜, 그다음 정본의 판결 정본 또는 이행공고결정 정본,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는 공정증서 정본 해서 공정증서에 써 있는 내용을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고, 세 번째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채권은 재산명시 신청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집행권원 내용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문입니다. 집행권원 내용, 그래서 사건 번호 이렇게 입력하시고 금액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관할 법원을 찾는데요. 이거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할 법원 찾기 클릭해서 들어가고 이제 그 시군 구명 입력하신 다음에 조회하시면 법원 뜨거든요. 그래서 양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서울 남부지방법원 지정이 되고 등록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사건 기본 정보는 다 입력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 누르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기본 정보 입력인데요. 채권자하고 채무자 구분해서 당사자 등록하시는데요. 기본으로 자연인 국적 이런 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성함, 이름 여기다 입력하시고 주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등록 누르면 요 위에 이제 당사자 입력이 되는데요.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에 대한 사항 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요. 채무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쭉 자연인, 뭐 법인이면 법인, 일반 이제 개인이면 자연인이고요. 그래서 이름, 채무자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주소, 판결문에 다 있죠. 집행권원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그 윗칸에 보시면 당사자 목록에 이렇게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행권원 기본정보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당사자는 채권자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집행권원 성격 구분 부분을 클릭해서 눌러보시면 판결정본, 공정증서, 지급명령 해가지고 집행권원을 선택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에 대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번호, 법원 사건번호 해서 입력하시고 집행권원 발급번호를 여기다 입력하시는데 발급번호 5자리 얘 보면 제일 끝에 5자리를 여기 이제 뒤에다가 숫자 입력하게 돼 있죠. 서류명은 이제 조정조서면 조정조서, 판결이면 판결 해서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집행력있는 조정조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파일 첨부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 집행권원 발급번호에 대해서는 요 보시면 이게 이제 판결문 그 원본이거든요. 쭉 밑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집행권원 발급번호가 여기 있는 거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집행권원 발급번호로 쭉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청 취지하고 신청 이유 부분은 이미 기본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구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내가 뭐 따로 다른 거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넣으시면 됩니다. 예, 뭐 추가로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 취지하고 신청 이유 기본 문구 그대로 입력하시고 등록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재산 명시 신청은 그 입증 서류가 없어요. 뭐 소명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첨부 서류로 다 그냥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입증 서류 부분은 그냥 패스하시고요. 예, 첨부 서류 부분에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는 판결 정본, 조정 조서면 조정 조서 하시고, 그 다음에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그 다음에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런 정도로 제출하시면 돼요. 첨부 서류는 이제 이렇게 파일 찾기로 해서 해도 되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이 파일을 이제 여기 그 파일 문서를 옮겨 넣어서 하셔도 되고, 여기다 이제 파일명 입력하시고요. 이 파일하고 여기 들어가는 서류하고 이름이 다르면 여기 이제 파일명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록에 추가하면 이제 요 밑에 첨부서류 목록에 추가한 서류들이 이제 입력이 되죠. 요 부분이에요. 그리고 등록 누르고 작성 완료 누르면 되는데, 이제 요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초본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집행권원 사본하고 신청서, 재산명시 신청서 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교부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초본 없이 신청서 제출하고 주소 보정, 제 유튜브 나홀로 소송 TV 채널을 보시면 주소 보정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 행정망을 신청해 가지고 초본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소 보정을 받아가지고 보정 명령을 받아가지고 초본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있던 주소하고 주소가 달라지면 관할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이송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집행권원 사본하고 신청서 사본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받아가지고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등록하고 작성 완료 이렇게 누르면 이제 첨부 서류까지 다 해서 판결 정본하고 주민등록 초본, 그다음에 송달 증명, 확정 증명까지 다 이제 첨부하시고, 그러고 나서 작성 완료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재산명시 신청서 최종 문서 확인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출할 재산명시 신청서 채권자 부분, 채무자 부분, 그다음에 집행권원의 표시 이제 잘 들어갔는지, 신청 취지 잘 들어갔는지 쭉 문서 확인하시고, 문서 확인 쭉 하시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클릭하시고 확인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서명하고 소송비용 납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송비용 납부는 이제 이 가상계좌 방식으로 대부분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지는 900원이고 이렇게 납부를 하시는데, 은행 이제 가상계좌 납부 은행 선택하시고 가상 환급 계좌랑 이런 거 다 쭉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인지 900원하고 송달료 52,000원이고요. 이제 금액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른 사건 소송비용 납부를 제가 갖다 놔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소송비용 납부 해가지고 누르면 이제 이렇게 가상계좌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52,900원 납부하라고 하니까 이제 은행하고 가상계좌 번호 나오면 이제 가상계좌에 입금하시면 돼요. 별도로 따로 서류 제출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내어줍니다.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 기일에 제출하라, 이렇게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재산명시 기일을 지정을 해가지고 채무자에게 출석을 하게 하고 선서시키고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데요. 법원에서 날짜를 이제 따로 지정해 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기록 열람을 해서 재산 목록을 채권자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채무자가 이 재산 명시기일에 출석하라고 하는데 출석 안 하면 이렇게 재산 명시기일에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감치 재판을 개시한다 해서 감치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정명 채무자 감치 이렇게 그래서 채무자를 감치시킬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포털에서 이제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사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내 사건 진행을요. 그래서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검색어를 이렇게 쳐 넣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제 포털에서 검색해서 나온 부분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제 나의 사건 검색란이 나오거든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 법원, 그다음에 이 사건 번호 입력하시고 당사자명 입력하시고 여기 사건 번호 입력 모드 숫자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이렇게 사건 일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재산명시 사건에 대해서 채권자 청구 금액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진행 내용을 보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명시 기일을 이렇게 법원에서 정하죠. 그래서 채무자 출석시키고 그러고 나서 출석 안 해가지고 이제 이 정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건은 이제 감치재판 사건 번호 이렇게 감치재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무자를 계속 압박을 해 나가는 거죠. 아까 이제 사건 진행 내용 요거 보시면 이제 요거 진행 내용 클릭하면 이렇게 날짜하고 사건이 어떻게 쭉 진행되고 있는지 상대방한테 송달이 됐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 요거까지 쭉 해보시면 되고 이제 재산명시 사건을 한 다음에 이제 이후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채무자가 신고한 재산 목록을 보고서는 강제 집행을 하시면 되고 신고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시거나 재산 조회 신청을 별도로 진행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압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채무자를. 그래서 조회된 재산하고 신고한 재산 목록이 다른 경우에 민사집행법 위반이나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재산 명시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레카고려 한메일넷으로 간단한 상담 내용 기재해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